자, 오늘은 영상 촬영 실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이 연속성의 법칙은 우리가 촬영을 할 때나 또는 편집을 할 때나 이게 필요한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면이 거북하게 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편집된 것 같지 않게,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법입니다. 영상 문법에서 어, 동영상 편집, 동영상 편집은 다시 말해서 동영상 촬영입니다. 촬영과 편집은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편집을 배우면은 촬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촬영을 통해서 편집을 연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집이라는 게 뭐냐? 편집이라는 거는 동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것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찍었더라도 필요 없는 걸 버리고 또 내가 필요한 거를 모아서 필요한 그 종류별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해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렬을 해서 내가 찍은 영상을 이야기 순서에 맞도록 구성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찍었더라도 또 어느 공간을 방 안에서 바깥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넘나들더라도 편집하는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동영상 편집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선별하는 기능입니다. 선별한다는 이야기는 편집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왜 이 영상을 편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간의 순서라든가 또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에 맞도록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찍은 영상, 그 샷을 선택하는 것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동영상 편집의 기능은 컴바인, 결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편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 순서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이어 붙이는 것이 편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영상 편집의 기능 중에 하나는 압축하는 기능입니다. 압축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2시간 동안의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시간을 줄여서 한 30분에 아니면 15분에 아니면 10분에 이렇게 줄여서 요점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의 기능은 크게 선별한다, 고른다, 그 다음에 결합한다, 그 다음에 압축한다. 이 기본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선별한다, 결합한다, 압축한다. 네.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연속성입니다. continuity, 연속성. 이게 무엇이냐? 연속성이라 하면 내가 찍은 샷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 그래서 연결을 해서 편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도록.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편집했네 이걸 느끼지 않잖아요.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의 극적인 전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불가시, 보이지 않게끔 편집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편집하는 거. invisible, invisible editing. 일단 용어는 익혀두시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려면은 앞컷하고 뒤컷 간에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나 행위를 할 때 사건이나 행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샷들 간의 소리도 연속적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컬러도 명암도 조명의 방향도 모두 연속적이라야지 우리가 편집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불가시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속성의 유지를 위한 편집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0도 법칙, 시선과 방향을 일치하는 법칙, 움직임 방향을 일치하는 법칙, 동작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법칙, 행동의 인과관계를 일치시키는 그런 규칙, 법칙들이 있습니다. 180도 법칙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I'm sorry it didn't go well today, and there's like 4 things in my inbox that you're perfect for, and I will submit you. But right now, you're coming. It'll be fun. 다시 한번 볼까요? I'm sorry it didn't go well today, and there's like 4 things in my inbox that you're perfect for, and I will submit you. But right now, you're coming. 자, 두 사람이 지금 문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문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I'm sorry it didn't go well today, and there's like 4 things in my inbox that you're perfect for, and I will submit you. But right now, you're 문 밖 coming. 한쪽에서만 It'll 촬영을 be 하고 fun.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가상의 선을 긋고 카메라가 한쪽 180도의 한쪽 위치에 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야만이 두 사람의 대화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180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의 시선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걷고 그 선의 180도 범위 안에서 그 가상선의 한쪽에서만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180도 선 안에서는 왔다 갔다 위치가 바뀌어도 두 인물 간의 시선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I'm sorry it didn't go 자, well 두 사람 today, and there's 대화를 like 4 things 주고받아요. in my inbox that you're perfect for, and I will submit you. But right now, 두 you're 사람의 coming. 가상의 선을 It'll be 걷고 fun. 한쪽에서만 있는 거죠. 오른쪽에 이분은 왼쪽을 쳐다보고 있고, 왼쪽에 있는 분은 오른분을 쳐다보고 있겠어요. 다시 오른쪽 분은 왼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밖에서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시선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분을 방 안에서 찍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방 안에서 찍으면 두 번째 사진이 안에서 찍으면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180도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요게 문 바깥이에요. 파란 쪽이 문 바깥. 그 다음에 그 하얀 쪽이 문 안쪽이에요. 문 바깥에서 찍어야만이 시선의 방향이 일치한다. 우리가 자, 축구하는 거를 촬영을 한다고 칩시다. 왼쪽은 일본이고 오른쪽은 한국 팀이에요. 두 사람이 파란 쪽의 한국 팀은 왼쪽 일본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고 왼쪽의 일본 팀은 오른쪽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찹니다. 그러면은 지금 카메라가
관객석의 한쪽 편에 있어야만이 여러 촬영을 카메라 여러 대로 촬영을 해도 공을 차는 방향이 골을 넣는 방향이 일치를 하는데 카메라 하나가 반대편 관객석에 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파란 쪽에서 찍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반대쪽 하얀 데서 찍었다 그러면은 한국 팀은 처음에는 일본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다가 그 다음 카메라에서는 자기 한국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는 거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도 항상 한쪽, 180도 안쪽,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두 사람 대화의 가상선을 걷고 한쪽 면에서만 촬영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봅시다. I'm 중요한 sorry it 거니까. didn't go well today, and there's like 4 things in my inbox that you're perfect for, and I will submit you. But right now, you're coming. It'll be fun. 근데 이 가상선을 180도 가상선을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레코딩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180도 선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다가 내 뒤에 있는 산도 보여주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하는 배경이 바다였다가 다시 내 뒤에 있는 산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카메라가 레코딩한 상태에서 돌아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선이 튀지가 않죠. 아니면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촬영한 다음에 어떤 그 중간 지점이나 그 가까이 있는 뭐 손에 든 물건, 핸드폰 이런 거를 잠깐 한 카트 주고 반대편 산을 배경으로 하는 카트를 붙이면 되는 거죠. 요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니까 한번 봐보시죠. 자, 논에서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지금 오른쪽 방향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카트 이렇게 붙여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반대쪽 방향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걸 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카트를 보시죠. 자, 이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타이탄 불 뽑는 손을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중간 인서트 샷을 넣음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의 방향이 튀더라도 그게 커버가 되는 거죠. 자, 이쪽을 보고 오른쪽 보고 일을 하고 있다. 근데 타이트하게 홈이라는 것을 타이트하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또 튀지 않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죠. 다시 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어색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엎드려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 뽑는 타이트 샷을 하나 넣고 반대쪽으로 일하는 사람을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중간에 요 카트를 하나 넣으면은 일하는 사람의 얼굴 방향이 바뀌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촬영을 할 때나 편집을 할 때.
영상을 한번 보죠. Cruise. About seagulls getting lost in a fog and flying in towards the lights. We don't have any fog. There's gonna be Make our own fog. How do you figure to do that? We can use smoke puffs the way the army uses them. Look! Look at the gas. That man's lighting a cigar. Hey, you! Watch out! Don't drop that match! Look out! Get on there! Mister, run! Watch out! Mister, Look out! Look out! Watch out! 봅시다. 이분이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About 있어요. seagulls getting lost in a fog and flying in towards Yeah. the lights. We don't have any fog. 하늘에 There's gonna be Make our own 새가 fog. 날아가기 How do you figure 때문에. to do We that? can use smoke puffs the way the 그래서 이 army 카트 uses them. 뒤에는 Look! 날아가는 새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차 밑에 기름이 흘렀어요. 그래서 라이터 불을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시선이, 이 사람들의 시선이 밑으로 향하고 있어. Mister, run! Watch out! Mister, Look out! Look out! Watch out! 그래서 불길이 터져 올라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시선이 점점 올라가. 이 히치코크의 새 이 장면은 일종의 몽따주인데 스튜디오 안에서 이 장면을 찍고 Santa Cruz. About seagulls 이 getting lost in 장면은 a fog 스튜디오 and 안에서 flying in 찍었어요. towards the 스튜디오 lights. We don't 장면. have any fog. There's gonna be Make our own fog. 세트에서 How do you 찍은 figure to do 거예요. We that? can use smoke puffs the way the army 그다음에 이 uses them. 바깥 장면은 밖에서 따로 찍은 이렇게 야외 영상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 순서가 아래를 볼 때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위를 쳐다볼 때는 위를 시선을 높이고 아래를 쳐다보면은 땅바닥을 찍게 Mister, run! Watch out! Mister, 땅바닥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위로 보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촬영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일 카트는 그 다음에 촬영할 거는 내가 쳐다본 비행기라든가 새라든가 높은 산이라든가 그런 걸 붙여줘야만이 시선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래를 쳐다보는 이 시선을 촬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붙일 카트는 밑에 보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꽃이나 그런 아래쪽에 보이는 카트를 붙여줘야지 시선이 맞다. 그게 시선 방향의 일치의 법칙입니다. 자, 움직임의 방향을 어떻게 일치하느냐?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인공보험료를 깎아줘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프레임 아웃이 했어요. 나갔어요. 깎아줘야 된다. 나갔으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들어와 줘야지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방향이 일치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자, 왼쪽으로 나갔어. 자, 산으로 올라 나갔어. 다시 그 다음 카트를 이렇게 들어오면 불합리해요. 이거는 왜 방향이 이상하냐면은 두 사람이 왼쪽으로 나갔다가 인공보험료를 깎아줘야 된다. 다시 돌아서서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오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한쪽 길을 가는 느낌이 안 들고 가다가 돌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사람 이쪽 방향으로 오다가 사람은 인공보험료를 깎아줘야 된다.
다시 오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자, 왼쪽으로 나가면은 인공보험료를 깎아줘야 된다.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와줘야지 프레임 아웃하고 프레임 인한 거하고 방향이 달라야죠.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저기요. 앞에 남자가 이 돌아보는 순간에 다음 저기요. 카드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편집점은 동작의 움직이는 그 순간에 편집하고 카트해줘야 된다. 다음 컷을 붙일 때 다시 보세요. 이분이 딱 돌았을 때 다음 저기요. 컷으로 넘어가야지 편집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다음 카트로 저기요. 동작과 행위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인과관계입니다. 난 받으면 2배로 돌려줄 타입인데. 그만해! 작용과 반작용. 때리는 사람을 찍으면은 맞는 사람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가 인과관계가, 때리는 인이 있고 받는 과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난 받으면 2배로 돌려줄 타입인데. 때리는 그만해! 사람, 맞는 사람을 서로 양쪽을 찍어줘야지 편집할 때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촬영을 할 때, 또 촬영을 한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이런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하고 찍어 보십시오. 두 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한쪽 180도 가상선을 걷고 한쪽에서만 촬영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위를 쳐다보면은 내가 바라보는 새라든가 비행기를 붙여야 되고, 내가 내려다보는 시선에 있는 강아지나 작은 꽃이나 이렇게 붙여줘야지 자연스럽다. 그래서 시선의 방향이 일치한다. 움직임의 방향은 왼쪽으로 프레임 아웃 하면은 다시 오른쪽에서 프레임인을 해라. 그래야지 자연스럽다. 동작과 행위의 일치라는 것은 동작의 순간, 얼굴을 돌리는 순간, 팔을 드는 순간에 편집을 하면은 편집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행동의 인과관계, 액션과 리액션.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상대편을 붙여야지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조금. 이 사람이 지금 한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려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올려다보잖아. 그 다음 사람 내려다봐야 돼. 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작의 일치. 이분이 딱 올려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상대방으로 네. 넘어가요. 이것도 같은 소리가 이어지게. 네. 이 사람이 올려다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로우 앵글, 밑에서 위를 쳐다봐야 돼. 이거는 위에서 아래를 보고, 남자는 위에서 네. 아래를 찍었고, 여자분이 밑에서 위로 찍었잖아요. 게으름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네. 게으름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네. 오디오가 먼저 가더라도
오디오 소리가 먼저 들리더라도 그다음 그 오디오가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설정샷, 분절샷, 재설정샷입니다. 처음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공간이나 인물의 배치를 할 수 있는 롱샷을 먼저 찍어. 그 다음에 롱샷을 찍고 난 다음에 미디엄 샷을 찍고 클로즈업 샷을 찍고 다시 중간에 롱샷을 줘갖고 여기가 어디라는 걸 인지시켜야 돼요. 어떤 우리가 회의장이나 교육받는 현장을 찍었다. 그럼 교실 전체를 찍어야 돼요. 학생들 그룹샷을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의 원샷을 찍어야 돼요. 그 사람의 공부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움직이는 펜, 타이핑하는 노트북을 타이핑하는 손 이렇게 찍고 다시 중간에 교실 전체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 찍는 롱샷 교실 전체를 우리가 설정샷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클로즈업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풀샷을 찍는 것을 재설정샷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촬영하는 순서, 편집을 하는 순서의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자,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롱샷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풀샷, 그 다음에 클로즈업, 손 클로즈업, 그 다음에 얼굴 클로즈업, 그 다음에 다시 재설정샷. 이거 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롱샷, 미디엄샷, 클로즈업, 다시 롱샷.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바스트 샷이죠. 그 다음에 미디엄샷, 투샷, 투 풀샷이 되죠. 다시 손, 타이트한 손. 다시 미디엄 샷이 오고 롱샷이 오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때 그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롱샷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디엄 샷으로 들어가서 누군지 알려보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이나 손을 봐서 이게 누구다. 땀을 흘리고 있는 누구의 표정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손을 보여주고 다시 밭을 보여주면서 밭에서 일하고 있구나. 촬영을 할 때도 다양한 사이즈로 편집할 때도 다양한 카트를 붙여서 이야기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롱샷, 자 이건 풀샷, 사람 풀샷이죠. 그 다음에 손 크로즈업이 나오죠. 손 크로즈업, 얼굴 크로즈업. 그 다음에 다시 롱샷.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때나 편집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서 이어서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풀샷, 얼굴 클로즈업, 투샷, 일종의 미디엄 샷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손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샷을 다양하게 찍어서 붙여봐라. 이제 30도 법칙이라면은, 샷의 크기, 그거를 30도의 각도를 주고 찍는, 다시 말해서, 한 상황을 두 개의 카메라, 아니면은 서로 다른 크기의 샷으로 분할해서 찍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풀샷 찍고, 미디엄 샷 찍고, 클로즈업 찍는데, 그 카메라 위치를, 풀샷은 약간 왼쪽에서, 미디엄 샷은 약간 오른쪽에서, 클로즈업도 약간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찍되, 두 카메라 사이를 한 30도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찍어야만이 자연스럽게 좌우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샷 왼쪽, 미디엄 샷 오른쪽, 클로즈업 왼쪽, 이런 식으로 서로 각도를 두고 찍어서 편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도 법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사이즈로 찍는 것을 우리가 점프 컷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을 찍을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을 찍을 때 계속 그 자리에서 풀샷 찍고 미디엄 샷 찍고 클로즈업을 찍었다. 아니면은 미디엄 샷을 연속해서 찍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뭔가 인서트 샷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튀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요즘에는 이 30도 법칙을 파괴한 점프값만 갖고 이어지는, 점프값만 갖고 있는 그런 편집이 요즘도 인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문법이 바뀐 거예요. 점프값이 더 임팩트가 있다고 봅니다. 고전적인 영상 문법에서는 30도 법칙을 지켰다. 또 요즘에는 일부러 점프값으로 찍는다. 그 점프값이 뭔가? 일단 인서트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인서트 촬영은 뭐냐? 우리가 어떤 영상과 영상 사이에 삽입하는 것이, 삽입하는 커트가 인서트 컷도 있고 컷 어웨이 컷도 있고 리액션 컷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봅시다. 분명이다. 사이드 오니까 오 낚시하는 사람들 좋아하겠다. 게으름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우리가 안 부리는데. 너 삼촌 맛있게 먹었잖아. 아 네. 그 값을 하려면 아직 멀었지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 아까 약속은 한 고랑인데 지금 몇 고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지렁이를 봤는데, 지렁이다. 오 그럴 때는 낚시하는 사람들 좋아하겠다. 지렁이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인서트 하는 거예요. 근데 반디를 하는데, 이 장미꽃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텃밭에 있는 풀을 이런 걸 찍는다는 이야기는, 이 직접적인 행동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이 전체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봄이구나, 꽃이 피었구나. 게으름 그런 부리지 이야기고.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 쓱 쳐다보는 것을, 그게 반응을 보이는 걸 리액션이야. 너 삼촌 맛있게 먹었잖아. 자, 인서트 컷은 뭐냐? 내용상의 이해를 돕거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속 편집에서 점프 컷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서트 컷은 그 자체로도 독창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인 용도로 쓴다. 의미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촬영할 때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아까 지렁이는 그 컷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아, 지렁이다? 어떻게 생긴 거지? 아, 저 지렁이 기억하네. 라는 지렁이 컷 하나하나가 거기 들어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 컷이에요. 컷어웨이 샷은 주요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나 피사체, 흐름상의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정보를 담은 영상을 편집상의 이음새 역할로 사용한다. 우리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어요. 김을 메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거기 있는 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지금 봄이네. 아, 이 무슨 그 장미꽃이 피는 계절이구나.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분위기에서 그런 꽃을 한 가득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편집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트 컷, 지렁이는 독립적인 하나의 컷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컷 어웨이 샷,
장미꽃이나 그 하얀 무슨 꽃이죠? 그 꽃은 편집상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붙인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아, 봄이네. 꽃이 피는 시절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리액션 컷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대사나 행동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쳐다보거나 픽 웃거나 뭐 그런 표정을 짓잖아요. 그 표정 자체는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웃기면은 그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막 화를 내면은 그 다음 카트는 상대방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걸 하나 리액션 카트를 주고 내가 막 웃기면은 상대방이 막 웃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봐보시죠. 지렁이다. 의미 있는 카트인데 인서트한 거예요. 자, 이 꽃들은 내가 일하는 것과 일하는 빛내는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뭐라고 잔소리를 할 때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쓱 쳐다보는 거. 귀엽다. 그런 느낌. 우리가 안 부리는데. 너 삼촌 맛있게 먹었잖아. 그 리액션을 하나 주면 값을 훨씬 하려면 아직 분위기가 있죠. 멀었지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잔소리를 할 때 맞받아서 대답을 하면은 그 리액션이 아니에요. 그건 대사가 돼요. 오, 낚시하는 사람들. 자, 이거는 인서트 컷. 우리가 어떤 상황을 찍을 때 인서트를 놓치지 말고 주변에 컷어웨이 컷을 놓치지 말고 찍어 두세요. 편집을 할 때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게 레이어하고 트랙은 이렇게 편집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인서트 컷을 편집해서 집어넣느냐 하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옛날에 편집 강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편집 툴에서 인서트 컷을 넣는 걸 가르칠 때 썼던 건데요. 시간이 나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마이크를 열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잠깐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양홍직 선생님, 예, 예, 처음부터 들으셨는데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이게 뭐, 이런, 처음에 저 수업 시작을 할 때도 교수님들이 이 사진 네, 촬영이라는 게, 뭐, 기술, 기능 이런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지금 오늘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동영상 편집은 이래하고 촬영은 뭐, 180도 법칙이니 30도 법칙이니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하시는데, 예, 예, 배워갖고 시험 치는 것 같으면, 예, 뭐, 페이퍼상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촬영이 실제로 이제 이게 몸에 익숙해져야 돼,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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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많이 해보고, 또 그 행거를 다시 이제 그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네, 제가 찍어갖고 제가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한번 제가 그래서 평가를 스스로 제가 몇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일단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편집은 필요 없는 걸 버리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서로 합쳐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압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편집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촬영을 여러 카트로 해서 붙일 때 그 편집한 느낌이 안 나게끔 편집하는 것이 정통적인 고전 영상 문법이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편집했네? 편집했네? 이런 느낌을 못 느끼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몰입하잖아요, 드라마에. 그것도 결국은 여러 군데서 다 찍어서 이어 붙여 놓은 거거든, 영화도. 근데 편집한 걸 못 느끼잖아.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럽게 사람이 움직이고 총 쏘고 맞고 뭐 그 이야기하고 뭐 때리고 격투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붙이는 것이 연속성의 법칙이다. 어? 근데 우리가 이 법칙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만들었지만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에 맞도록 찍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화학자들이, 영화 이론자들이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편집을 해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붙일 때 자연스럽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편집한 것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고요. 180도 법칙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한쪽에서만 촬영을 해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시선이 일치된다. 왼쪽 사람은 오른쪽을 바로 보고 오른쪽 사람은 왼쪽을 보고 있단 말이죠. 한쪽에서만 찍으면. 근데 갑자기 반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사람이 시선이 반대로 가버리는 거야. 편집할 때 튄다는 이야기.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 객석의 한쪽에서만 촬영을 해야지 한국 팀은 일본 골대다 넣고 일본 팀은 한국 골대다 넣는데 카메라가 반대 객석으로 넘어가면은 처음에 첫 카메라는 한국 팀이 일본 골대를 찍다가 그다음 카메라 찍은 거를 편집을 하면은 다시 한국 골이 왼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 골대로 골을 넣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어떤 경기가 있을 때는 축구 경기가 있을 때는 농구 경기가 있던 서로 상대방이 있는 그런 경기를 할 때는 한쪽에서만 찍어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선과 방향을 일치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 쳐다보는 사람을 찍었으면은 그 다음에 찍어서 붙일 영상은 내가 보는 시선을 위를 봤으니까 내가 보는 시선에서 보이는 걸 찍어서 붙여라. 하늘의 비행기라든가, 새라든가. 내가 내려다보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찍었어. 그럼 그 다음에 붙이는 장면은 내가 내려다보는 시선에 맞는 강아지의 등이나 꽃이나 뭐 고양이의 등이나 내가 내려다보는 카트를 붙여야지 시선이 일치한다. 응? 그 이야기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촬영할 때는 전체 풀샷을 먼저 찍어라. 그래야지 그게 설정샷이다. 여기가 어디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풀샷을 보여줘서 누가 뭘 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 미디엄 샷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 어떤 표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 클로즈업이나 얼굴 클로즈업을 줘서 더 디테일한 감정 표현, 그다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풀샷으로 넘어가. 그래서 풀샷, 미디엄샷, 클로즈업, 다시 뭐 풀샷 이렇게 해서 순서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샷을 변화시켜서 주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서트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황정아 씨가 황비를 도정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뭘 찍냐면은 그 카페에 그 기계 두 개가 놓인데 황정아 씨가 거기서 뭔가 일하고 있는 풀샷을 보여줘. 응? 그러면 그 전체가 이게 카페 안에 도전기 두 개가 있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가까이 가봤어. 가봤더니
도전기가 타이트하게 보이고 황정아 씨 얼굴이 보여. 아, 이 사람이 황정아 씨가 요 기계가 도전기구나. 여기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찍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냐면은 거기에 벽시가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황리가 쫙 도정돼서 나오는 걸 찍어줘.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황정아 씨 얼굴을 보여줘. 아주 흐뭇해하는 얼굴. 아니면 진지한 얼굴.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벽시에 살을 넣는 모습이나 뭐 황리를 골라내는 모습. 이렇게 해서 샷을 다양하게 찍어야 되고, 거기서 타이트하게 찍은 그 벽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황리살이 이렇게 막 나오는 모습이 인서트야. 쉽게 말하면. 타이트하게 보여준 인서트야. 의미 있는 샷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카페에 있는 어떤 꽃이나 그 옆에 카운터나 뭐 이런 걸 하나 슬쩍 보여줘. 그거는 일종의 컷어웨이 같아요. 컷인, 컷어웨이. 한번 집중했다가 한번 빠져나갔다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이 일하는 그 카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카트예요. 그런 게 한두 카트, 위에 있는 전등, 전등에 뭐 어떤 예쁜 등 같은 걸 하나씩 툭 보여주고 다시 들어오는. 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도 알려주고. 그 장면 하나만 찍더라도 풀샷, 타이트샷, 우리가 이제 얼굴 찍는 걸 업샷이라고 그러는데 얼굴 클로즈업 보여주고, 손 보여주고, 주변의 분위기 보여주고 하면서 움직이면서 다양하게 찍어줘라. 응? 그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편집할 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다.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황정아 씨? 동영상 편집에 있어서 점프컷, 매치컷, 매칭컷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형의 일치, 교차 편집, 멀티테이크, 그 다음에 프리즈샷, 정지샷, 분할 화면, 이런 그 편집 기법이 있습니다. 촬영을 할 때 이런 편집 기법을 알면은 여기에 맞춰서 촬영해서 붙이면은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재미난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애인을 찾으러, 예를 들어서 나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이게 점프컷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방을 기웃기웃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사이즈, 같은 위치에서 계속 이어붙인 거예요. 크잖아, 이게. 계속. 연속성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편집을 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이걸 점핑컷, 점프컷이라고 그래요. 좀 정신없고 어지러웠어요. 정신없고 어지럽죠. 네. 불안하죠, 막. 아, 상황 자체는 불안하게 만드는데 컷 자체를 그대로 계속 튀니까 좀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다급한 듯한 느낌을 주는 의도적인 편집 아닌가요? 그렇죠. 네. 좀 내가 다급하다. 좀 이 상황이 긴박하다. 다급함을 표현하는 거. 그렇죠. 예. 제가 편집 못하는 게 못하는 제 실력이 요 점프컷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면 전환하는 방식을 하나도 안 쓰니까 뭐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기법이나 아니면 화면에서 뭐 템플릿을 쓰거나 자연스럽게
줌인, 줌아웃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자르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점프컷이 일상화가 됐어요. 이 점프컷이 새로운 영상 문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것 연속성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죠. 좀 직관적인 그럼에도 것 불구하고 같아요. 이 점프컷을 왜 쓰는지, 옛날에는 왜 점프컷을 안 쓰고 편집한 것을 모르게 네, 불가시 편집을 했는지, 응? 음, 그 원칙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점프컷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음, 영화에서 일부러 이런 점프컷을 일부러 쓰는 경우도 많아요. 강한 임팩트를 주고. 네, 내가 편집했다는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점프컷은 영어 그대로 하면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같은 위치에 같은 사이즈로 연결해서 붙이는 거. 그 점프컷이라고 그런다. 네. 왜 의도적인 점프컷을 사용하느냐? 화면이 충돌하는, 같은 것을 붙이니까 네. 충돌하는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반응을 고양시켜, 정서적인 반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컷을 일부러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느낌을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스토리 진행을 빠르게 유도해서 전개에 활력을 주고자 할 때는 점프컷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감정적이나 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의 감정적인 표현들 좀 그런 감정을 것들을 고양시킬 때. 네네 그런 감정을 강하게 주고자 할 때는 점프컷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난 하나 더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점프컷이에요. 우리가 괴기 영화를 볼 때 복도 끝에서 귀신이 탁탁탁 오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처럼 강한 이미지를 주는 거. 이 점프컷이에요. 건가요? 네. 그러면서 그 귀신에 대한 오싹함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것도 일종의 점프컷인데 보세요. 굉장히 강한 느낌이 오죠. 이 무용수들이 이 점프컷을 그렇죠. 같은 무용수의 얼굴을 반복해서 클로즈업을 탁탁탁 점프컷으로 이어붙이로 인해서 이 무용수의 감정을 아주 고양시킨 거예요. 끌어올린 거죠. 이 점프컷에 반대되는 편집이 매칭이 잘 되는 거. 동작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 동작처럼 보이게 하는 편집은 매칭 컷이라고 그러고, 아까처럼 튀는 컷을 점프 컷이라고. 매칭 컷이 자연스러운 느낌임에 비해서 점프 컷은 의도적인 강력한 느낌을 주거든요. 디졸브한 거죠. The Dissolve. It can be high art. Or not. It is poetic. Or not. It draws attention to itself. Or not. In the hands of lazy filmmakers, The Dissolve can be a crutch, which is probably why it's gotten a bad rap and used much less than in the past.
been years since I actually used one in a film. That's not to say that I would never use it again. Nice dissolve. As an editor, I see 3 reasons to use a dissolve. You show it to your husband. He likes it so much he hangs it on your bedroom wall. I wouldn't let him. Why not? I should be enough for him. The first one is simple, to show passage of time. One more question. Although nowadays the jump cut has really become fully accepted for that purpose and often feels more natural. The second reason is to get inside the character's head. That's a big one, and when done right, it's powerful. 디졸브라는 거는 두 화면이 겹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장소를 바꿀 때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거나 아들은 부드럽게 화면 전환을 함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때 디졸브, 영화에서는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오버랩 기법을 쓰는 겁니다. 페이드는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것. 페이드 인은 화면이 점차 밝아지는 것. 어떤 시퀀스를, 어떤 장면을 시작할 때 페이드 인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페이드 아웃을 하는 것. 아니면 어떤 상황의 중간에도 시간이 경과했거나 장소를 바꿀 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합니다. 보통 블랙 인, 블랙 아웃 하는 거, 그런 기법을 편집할 때 쓴다. 도형의 일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라는 영화죠. 앞 장면의 마지막 샷과 다음 장면의 첫 샷,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핏물이 흘러들어가는 그 동그란 장면하고 죽은 여자의 눈동자를 연결시켜서 시간의 변화, 장면의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즐거운 느낌을 주고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경우를 조형의 일치에 의한 편집. 촬영을 할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서 붙이면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죠. 조형의 일치. My darling boy, you always have been your mother's joy. Now as you leave
this world's around, you may not be able to get back home. But remember Jesus, who lives on high, is watching over you with a mighty eye. The world is so full of old sin and woe, and many sorrows everywhere you go. But remember Jesus, all in the right. 남자아이의 눈동자와 화살 관역, 어떤 상징성이 있는 조용의 일치기법인데 나중에 이 어린아이가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살인마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지금 몇 가지를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확실히 이걸 보면서 유튜브 쇼츠랑 진짜 많이 대조된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네. 예, 고전은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예. 네, 쇼츠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그냥 잘라서 그다음 예. 그래서 이런 호흡이 짧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오버랩,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조용히 일치 이런 것들은 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연출하겠다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들을 길게 보여주니까 예, 확실히 이런 게 고전이구나. 저희들은 과도한 장면에 과도한 감정에 그런 것들을 편집을 많이 요즘에 영화도 그렇고 미디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넣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영상 문법이 이 트렌드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 그런 걸 하더라도 옛날 문법을 일단 한번 알면은 새롭게 요즘 유행하는 문법을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응용이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억지로 고전 영상 문법이 어떤 건지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응용하기 좋게. 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옛날 오래된 서브 영화나 그런 7, 80년대 영화를 보면은 이 고전 영상 문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아주 아름답게 넘어가는데 요즘 영화는 거의 다가 이 고전 영상 문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런 액션물 같은 거. 그래서 요즘에는 꽤 오래 전부터 옛날에는 시간 압축하기 위해서 디졸브라든가 페이드라든가 와이프스를 가는 거, 조형의 일치 이런 기법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카트 편집해서 대담하게 시간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프컷 시퀀스. 그러니까 다음 요 영화 장면도 상징적인 점프컷 시퀀스인데 그 점프컷을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압축하고 그 분위기를 업시키는지 봐보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내가 뭘 지적됐냐고! 아유, 씨발! 오늘 무시해! 아이고 앉아. 네, 죄송합니다. 진짜. 야, 이쁘지? 봤어요. 가서 앉아. 우리 딸내미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에 대해서 난 선물 사는데 한번 보여줄게. 하늘은 저 같고 그렇다 있고 강물은 유감선 떠 있고 내 이름이 왜 오대수냐면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이래서 오대 술로거든. 근데 왜 이렇게 오늘은 수습이 안 되냐. 보내줘! 좀 조용 좀 하라고, 조용히 좀. 보내줘!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충격적인 점프값 시퀀스였어요. 지금은 이것도 아주 일반화되어 버렸지만. 그 점프컷 시퀀스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유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붙여서 시간을 압축한 거. 그래서 어떤 그 충격을 주는 거죠. 유사한 구도샷을 점프컷으로 이어 붙임으로 해서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 강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 다음에 이건 교차 편집의 예인데요. 교차 편집을 한번 봅시다. 그 차량 추격신과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격투 장면이 서로 교차돼서 촬영돼서 편집됐습니다. 그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교대로 편집함으로 인해서 두 사건이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그런 긴장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려고 교차 편집을 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관계없는 두 장소지만은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부여한 거죠.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교차해서 붙임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결투하는 장면과 차량 추격신이 아주 긴장감 있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동시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교차 편집이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가볍게 교차 편집을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차 편집입니다. 음악이 연속적으로 같은 음악이 흐르는데 그 같은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해서 서로 다른 춤을 추는데 굉장히 연결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이런 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은 애들 데리고 아주 피서지를 막 드라이브 하면서 다니고 있다. 남편은 집에서 막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집안일 치우느라고 뭐 정신없는 모습이다. 그 두 개를 부인과 어린이, 그 다음에 남편, 부인과 어린이 남편, 그 두 개를 교대로 붙여나가는 걸 교차 편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같은 시간이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교차해서 붙임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편집하는 걸 교차 편집이라고. 예를 들면 여러 경우에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교차 편집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멀티테이크 비법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멀티테이크.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적인 극적인 순간을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순간적인 그 장면을 그 지속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이 슬로우 모션을 해서 보여주면서 극적인 순간을 강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떤 형사가 이제 피해자를 놔주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놈이 범인이 맞네. 아, 이놈이 안 돼. 내가 얘를 그냥 풀어줬네. 아차. 그 절망의 순간을 이 머그컵이 떨어지는 거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낙담, 절망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되시겠죠? 그래,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촬영 기법의 하나, 편집 기법의 하나는 정지샷입니다. He's my father. Long story. Kiss no rest. Oh, how
움직이는 영상을 중간에 화면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극적인 순간에 탁 정지시킴으로 인해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줍니다. 시각적. 어떤 특정한 순간을 강조하거나 어떤 극적인 충격 효과를 주기도 하고, 보통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에서 마지막에 극적인 순간에서 스틸, 정지샷을 주면서 엔딩으로 넘어가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마지막 편집할 때 엔딩을 스틸 컷으로 정지샷으로 찍어서 넘기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강한 엔딩과 여울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느낌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가지. 아, 내가 이런 촬영샷을 하면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촬영을 하면서 엔딩을 어떻게 처리할지, 교차 편집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멀티테이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면서 샷을 구상을 하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찍는 것보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쇼츠나 릴스에서는 그 영상 스토리텔링이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와 컨텐츠만 있는데, 거기다 스토리를 심으려면은 이런 촬영 기법이나 이런 편집 기법을 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차 편집은 네. 저희 수준으로는 아니, 교차 편집이 쉬워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도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죠? 도정을 하는 것도 교차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도정을 하는 쌀이 막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하나 찍어 쭉 해서, 그 다음에 황미쌀로 밥을 아주 진짜 뭐 예쁘게 그냥 모락모락 막 맛들어지게 딱 예쁘게 찍어. 그 황미쌀이 막 쏟아지는 모습과 밥이 무락무락이 나는 김 나는 거를 교차 편집을 해요. 아, 가능하잖아요. 어, 야, 이렇게 내린 쌀이 이렇게 맛있는 밥이 된다. 그 교차 편집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쉽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락모락 나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도 막 맛있게 먹는 장면 있잖아. 어? 맛있게 먹는 장면하고 이 황리가 막 도정돼서 나오는 거하고 교차시킬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즘 쇼츠로 치면 어. 요랬는데 요랬습니다. 쇼츠도 가능하잖아요. 쇼츠도. 어? 우리가 쌀을 도정한다는 이야기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야.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쌀이 한 개가 도전 나오는 거는 결국 맛있게 먹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찍어야 되겠지. 그것도 크로즈업으로 예쁘게 찍고, 그 다음에 맛있게 밥 먹는 장면 하나 넣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살 숟가락으로 밥을 팍 하는 장면을 두 개를 교차 편집을 해요. 시간은 다르지만은 같은 목적을 갖고, 이거는 동시 시간대 다른 장소가 아니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은 그걸 교차 편집, 그걸 평행 편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갖고 장소만 다른 걸 우리가 교차 편집이라고 그러고, 시간, 장소를 다 다르게 하는 걸 평행 편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부라는 영화에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미사를 주는 장면이 있고 살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당 장면과 그 살인 장면을 교차 편집한 거는 그 평행 편집이라고 그래요. 시간, 장소가 다 다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 대부의 살인마와 어린아이한테 세례를 주는 장면을 교차해 놓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죠.
다시 살아내고 한번 봅시다. 이거 참. 기존에 우리 영화 볼 때 그냥 예, 연기자들 대사나 뭐 그런 표정 연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그들의 음, 감정이나 이런 거를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음, 이렇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진짜 뭐 음, 점프컷이나 뭐 그 멀티테이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런 극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재미있네요. 그게 영상 문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죠. 네, 아무런 대사도 없이 그냥 커트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영상 그 차량으로도 언어가 표현이 된다는 게 되게 음.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주변에서 충분히 그걸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다. 음, 그걸 우리가 여러 생각만 가지면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붙여놓으면은 훨씬 더 이야기가 재밌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음, 찍을 때도 조금 그렇게 그렇지. 찍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내가 그랬잖아. 영화 감독이 시사회장에 머리는 가 있고 몸은 촬영 현장에 있는. 내가 음, 촬영하는 순간에 벌써 내가 만든 영화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영상 구성과 촬영과 편집이 동일체라는 거예요. 응? 항상 촬영할 때는 생각 없이 찍지 말고, 요걸 어떻게 편집하고, 요걸 나중에 어떻게 붙여서 효과를 낼까. 그래서 그게 맞춰서 이런 편집 기법을 촬영했으면 아주 좋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게, 이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쌀로 해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 금방 이해가 되죠. 뭐든지 모든 상황에서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죠. 내를 향해 살아. 자, 봅시다, 다시. 이거 엔딩샷 이것도 좋아요. Hey, wait a minute. What? You didn't see LaFours out there, did you? LaFours? No. Oh, good.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we were in trouble.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유명한 내를 향해 살아 유명한 강도 두 강도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인데 굉장히 미화시켜서 엔딩을 처리한 거예요. 두 악당의 죽음을. 그 엔딩의 이 스틸까지 아주 인상적으로 우리가 연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딩의 스틸이 왜 인상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황정아 씨가 도정을 한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막, 와, 너무 맛있다 하고 도정을 맛있게 지으면서 딱 스틸을 잡아. 음악을 쫙 흘리면서. 그러면 그 쉽게 말하면 맛있는 표정이 이렇게 엔딩에 인상 깊게 연을 남길 수가 있어. 마지막에 스틸을 잡아버려. 밥 먹는 장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잘라버리면 되니까. 표정 딱 지으면서 딱 엔딩에다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에서 엔딩 딱 걸고 음악 모델을, 쫙 주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직접 하시면 돼, 직접. 직접 쫙 하고, 맛있다! 하고, 엔딩 걸고, 음악 쫙 주고, 페이드 아웃, 까맣게 블랙 아웃 시키고, 엔딩에. 다음에 요것도 뭐 고전적인 기법이긴 한데 한번 봅시다.
그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개 작은 화면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법인데, 같은 시간에 한 프레임 안에, 한 컷 안에서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환자와 그 환자를 죽이러 가는 악당과 두 사람을 같은 화면에 딱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은 환자한테 다가가고 있고, 한 사람은 모른 척 이제 정신없이 누워있는 장면이 이제 뭐 교차 편집과 또 다른 편집 기법이죠. 예를 들어서 쌀을 보정하는 풍미가 막 떨어지는 장면하고 밥을 먹는 장면을, 아니면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딱 그 화면에 같이 놓을 수도 있죠. 그죠? 교차 편집으로도 가능하고 분할 화면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강한 내용을 전해줄 수가 있죠. 교차 편집이든 분할 화면이든. 여러 가지 기법을 우리가 편집할 때 쓰면 쇼츠나 릴스 같은 데서도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카트 편집만 갖고도 가능해. 아무 기술도 필요 없고 붙이는 순서만 하면 되죠. 순서만. 자, 화면을 공유를 중지할게요. 그렇죠.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잘 찍어서 편집 순서만 잘 정하면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야. 교차해서 붙이든 분할해서 붙이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타이트한 인서트를 넣어서 정보를 더 강하게 주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집 기법이 촬영할 때 그대로 다 여기를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설명할 거는 대강 끝났는데요. 일단 김혜성 씨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네. 한번 볼까요? 카톡을 한번 보자. 네. 그것의 내용은 이제 한 까치의 새끼 3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들은 이제 엄마를 잃고 둥지에서 혼자서 그 셋이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어떤 한 소년은 이제 이 까치들에게 밥을 줘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 새끼들을 먹으려던 뱀도 이제 나뭇가지로 치워내고 이제 그 까치들한테 밥을 줬습니다. 그래서 까치들은 이 소녀를 엄마처럼 생각했고 올 때마다 그 소녀를 동시에 보여주는 반겨주었습니다. 거는 일종의 분할 그리고 화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멀리 간 동물라는 내용이 또 있었는데 그 같은 내용은 이야기가 교차 한 편집이라는 건 아이가 카드 있는데 자체가 그 아이는 은칠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바뀌어진 게 교차 근데 그 편집이고, 은칠이는 이제 이거는 소풍을 가는데 아버지가 돈이 분할 없어서 화면, 못 줬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지 못하게 멀티 되었습니다. 화면, 그 멀티 사실이 화면. 선생님까지한테 알려지자 선생님 그렇게 보면 돼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교차 편집은 카트를 바꿔나가. 한 화면에 분할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들은 것 중에서 혹시 한두 가지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은, 요런 걸 한번 해볼 만하다든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배운 어떤 편집 기법을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다. 특히 그 황정아 선생님은 도전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 뭐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찍고자 하는 거를, 이런 촬영과 편집 기법을 요 중에서 하나 가능한 걸 한번 해보는 거. 한두 개만 해봐도 다음에 내가 쇼츠나 릴스 찍을 때도 훨씬 도움이 돼요. 평범하게 그냥 찍는 것보다는 이런 한두 개 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씨는 뭘 하나 찍어 보실래요? 저 오늘 처음에 그 농사 그 풀 네? 풀 매는 거? 잠깐만요. 네. 소리를 내가 줄여놨더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밭에서 아까 영상 나왔던 거 멀리서 보면서 그 풀 매는 작업하는 거 그런 것들도 바로 친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책 보는 거 이런 거는 조금 그 줌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것도 좋을 것 예, 같았어요. 김혜성 씨 다시 한번, 오케이. 내가 못 들었어. 예, 아, 네. 예, 아까 처음에 밭에서 풀 매는 장면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들 멀리서 먼저 찍었다가 음, 가까이서 찍고, 더 줌해서 음, 찍고, 그런 음, 것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음, 찍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음, 그리고 아이들 책 보는 것도 조금 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찍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 보통 그냥 고정해놓고 애들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이랬는데 조금 더 멀리서 찍고 또 가까이 조금 그렇지. 더 주민 맞아요.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예, 예, 예. 그렇게 찍으면 훨씬 더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서 1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그 교실의 전체 모습을 찍어. 그 다음에 강사의 모습을 따로 찍어. 음, 그 다음에 애들 듣는 모습을 찍어. 네. 그 다음에 애들의 표정을 찍어. 그 다음에 선생님의 표정을 찍어. 그 다음에 애들이 손으로 뭐 만지든지 치든지 그림 그리든지 하는 걸 찍어. 그래갖고 여러 개를 다양하게 찍어서 이렇게 붙이면은 훨씬 더 다양하면서도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풀로 뻗쳐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서 찍을 게 타이트한 샷, 클로즈업, 바스트 샷을 많이 찍어. 스마트폰도 이렇게 밀어 당기면은 타이트하게 갈 수 있어요. 좀 깨지지만은, 그렇더라도 정보 전달 안 되는 그 정도 흐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응? 네. 그래서 항상 같은 사이즈로 찍을 게 아니고, 사이즈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촬영 위치를 작용과 반작용.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이 듣는다. 선생님 찍으면 학생 찍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양쪽을 찍어줘야지 나중에 연결이 돼. 말은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잖아. 선생님이 가르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기들 표정이 진지하면 왜 진지한지 선생님의 강의한 걸 보여줘야 돼. 선생님이 칠판에 뭐라고 쓰면 애들이 따라서 적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지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 응? 네. 논에서 부모님이 밭일을 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한째 풍경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두 분이 일하는 모습 찍고요. 두 사람이 뭘 하는지 손 찍고요. 두 사람이 일하는 얼굴 표정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찍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나비가 날아가면 나비도 한 카트 찍고, 바람이 흔들면 바람도 한 카트 찍고, 그래 찍어서 붙여놓으면 재미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풍성해지죠, 이야기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건데도 조금만 움직여서 여러 카트 찍어서 붙여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디를 하고 있는데 그 나비가 이렇게 살아서 자기 꽃에 붙는다 하면 이제 굉장히 정서적인 감정이 들고 두 분의 노동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응? 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요. 또 우리 손혜령 씨는 뭘 느끼셨나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이 기법이 장면 예. 전환할 때도 항상 쓰여지나요? 아니면 어떨 때 주로 좀 쓰여지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했어요. 시작할 때 페이드 인, 끝날 때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장소가 예를 들어서 들판에서 집으로 올 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썼는데 이게 그 고전적으로 장면 전환 기법인데 요즘에 그냥 카트로 넣어버린다. 밭에서 일하다가 집 와서 바로 카트로 바로 붙여버린다는 얘기지. 요즘에 그게 더 간결하다고 보는데 좀 더 감성적으로 여유 있게 가는데 밤에 일이 끝났어. 그럼 페이드 아웃. 다시 페이드 인 하면서 새벽이 됐어. 뭐 그렇게 날짜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쓰는 경우가 또 효과적일 수도 있죠. 어떤 큰 상황이 끝나고 다시 시작될 때는
페이드인이 좋고, 일반적인 장소 전화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카트로 가요. 바로 그냥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안 쓰고 그냥 가도 요즘에는 다 사람들 눈에 익었어. 옛날 영화에는 다 그렇게 썼는데, 요즘에 그냥 카트로, 밤에서 바로 카트로 새벽을 가도, 아, 사람들이 새벽이 또 왔네, 이렇게 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벌써 눈에 익어버렸는데, 옛날에는 정통적으로 그렇게 장면 전화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예,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예, 혹시 그 예전에 영화 링 영화 아세요? 예, 예, 그 저는 그 영화를 한 20살 때 봤는데 예, 정말 예, 세상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예, 예, 그게 우물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TV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웅변에서 들어가서 TV 밖으로. 그게 예. 편집이죠, 얘를. 편집이죠, 그 편집의 문제. 네. 아,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그럼 혹시 이런 것도 점프컷이나 거기에 아, 점프컷은 아니고, 점프컷은 같은 사이즈의 같은 인물이 같은 사이즈로 찍히는 게 점프컷인데, 우물로 사람이 빠져 들어갔다가 TV 모니터로 빠져 밖으로 나온다 하는 건 이야기의 연결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편집할 때 TV 그래서 그건 뭐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기법을 썼겠지만은 어,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라는 어떤 프레임 안으로 사라졌다가 프레임 밖으로 나온다. 또 프레임 자체에서 갖는 어떤 그런 동일 프레임으로 연결시키는 아까 지금 우리가 그 저기 어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그 영화에서 봤잖아 사이코에서 그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도 있죠. 어떤 형태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비슷한 형태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 연상이 되죠. 뭐 조형의 일치 그 조역의 일치의 어떤 변형으로 볼 수 있겠죠. 조역의 일치의 변형, 응? 그렇게 보면 되죠. 어떤 텔레비전 자체를 어떤 우물의 어떤 그걸로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구조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어떤 구조 밖으로 쭉 빠져나오는데, 어? 그런 충격을 주는 조역의 일치를 통해서. 근데 영화 감독들이 요즘 하는 그 영화 기법은 기본적으로 고전 영상문법에서 굉장히 응용시킨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개를 막 섞어서 하고. 한 두세 가지 섞어서 동시에 연결해. 응용을 하는 거죠. 김옥연 선생님. 재밌게 보셨어요? 마이크 열어보시죠. 네, 마이크. 마이크 열어보세요, 한번. 네, 네, 예, 예, 저는 예, 예. 아직까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들으면 이상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뭐 이런 세계도 있네, 희한하네, 라는 그 정도만 알아도 네, 넘어가요. 그래서 이건 무슨, 뭐, 재미난 이야기다,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걸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라고 시도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접수입니다. 어디서라도.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LMS나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쭉 보면서 저런 걸 내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볼까라고 한번 뭘 찍을 때도 네, 손주가 노는 장면을 찍을 때도 네, 뭐 손주가 노는 방안 전체에서 애들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사이즈하고 앵글 샷 크기만 바꿔줘도 훨씬 다양해집니다. 네, 클로즈업을 많이 찍으세요. 네, 우리 그렇게 양홍직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양홍직 선생님도 잠깐 뭐,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그 예, 강의를 들으면서 네, 그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제 네, 이런 거가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조금씩 이해는 돼요. 근데 네네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예, 뭐냐 하면 제가 그냥 이거 뭐 카메라를 이뭐 하여튼 동영상을 찍었어요. 뭐 네네. 나름대로 어떤 네, 형태로 찍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찍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스토리 전개를 시키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뭐 영상물을 만들겠다 하면 네네. 그 길게 찍은 그 영상물을 중요한 부분을 자르게 해서 네. 그걸 다시 또 어디에 붙이고 거기에다가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고 또는 네. 뭐 멀티 화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예. 만들고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아까 김혜성 씨 그 촬영한 거를 보니까 편집까지 해갖고 한 걸 보니까 네네. 그 초보자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저는 완전히 막 초보자 수준인데 이 영상물 편집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마 틀림없이 앱이 있을 거고 예, 그 예. 앱을 통해서 자르고 붙이고 뭐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네네네. 앱을 뭐 저번에 누군가가 혜성 씨가 깔아줬는가 누군가가 깔아줬어요. 총무님이 깔아주셨는지 깔아줬는데 그 앱 사용하는 법을 우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가장 쉬운 거하고 뭐 자막 음악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예, 처음에는 영상을 잘라서 붙이고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각 예, 파트의 길이를 어떻게 가져가야지 효과적이냐 그런 예,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유튜브에 요즘 없는 게 없으니까 응? 예, 뭐 자르는 법, 붙이는 법, 뭐 자막 넣는 법 너무 쉬워요. 여러 예, 가지 예, 어느 툴이든지 간에 그게 뭐 파워 디렉터든 프리미어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뭐 키네마스터든 캡컷이든 요즘에 워낙 곰 믹스도 있고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예, 유튜브 예,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즘에 툴이 너무 쉬워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시도를 한번, 해보면서 내가 한번 찍은 시도해 거를 볼게요. 붙여가는 작업. 이게 중요하죠. 예,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중요하죠. 예, 예. 예, 예. 우리 박찬미 선생님도 말씀 한번. 박찬미 선생님, 아직 못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김혜성 씨는 어떻게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나요? 나 아직 못 봤는데. 카톡방이나 어디에? 편집한 거? 아니, 아까 그 유튜브 동영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네네. 말씀하시는구나. 네네. 네. 그걸 김혜성 씨가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누가 어떤 동시간에 같은 상황을 여러 카트로 찍은 거죠. 어떻게 그 보면. 친구가 책 아, 1 넘겨서 보는 장면하고 그걸 음, 다 그렇게 보고 발표하는 장면이랑 같이 이제 같이 한 거죠. 네,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중간에 하니까 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보면은 어떤 분할 화면 내지 교차 편집은 아니고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멀티 화면으로 여러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네, 책을 그 속도로 이렇게 그 속도로 읽는다. 보면서, 오케이. 줄거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런 음,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음, 그렇게 네, 음. 편집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5분 동안에 책을 읽는 법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대로 5분 동안에 영상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음, 딱 책하고 이제 OS 샷이라고 약간 사람을 약간 뒷모습을 걸쳐서 책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책 네, 부분이 한 8, 사람의 네. 얼굴이 한 2, 3 정도에서 이 책을 이렇게 막 넘기는 장면을 5분 동안에 그냥 보면서 쭉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책을. 그 다음에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5분 동안 한 다음에 자기가 딱 업샷으로 딱 주고 이 책은 대강 내가 5분 동안에 본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연결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가장 단순한 방법. 네.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지만 가장 좋은 거는 책을 하나 보여주고 이게 몇 페이지짜리고 뭐 대강 글씨는 크기가 어떻고 어떤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장면이 되겠죠. 첫 번째 씬이 되겠죠. 책이 어느 정도 두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 책을 다 읽는 걸 5분 동안에 보여줘. 그 다음에 걔가 딱 나와서 이 책을 내가 5분 동안에 5분 속도, 5분 읽기로 봤더니 대강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이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음, 쉽게 딱 세 장면 갖고도, 그죠? 네. 세 씬만 갖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 책 읽기의 목표가 5분 동안의 책을 이해하기니까. 네, 5분 동안 책을 애들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3번에서 5번 정도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아이들이 그 줄거리를 발표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대로 쭉, 그대로, 그거는 5분이라는 시간은 그거는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5분 동안에 어떻게 책을 보는지를 5분이라는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하면 안 되는 시간 같아요. 네네. 그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뭐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3번을 반복했다고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3번을 똑같은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해서 합쳐서 3번을 이렇게 봤다. 그리고 내용의 이해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내용이더라. 그러면 그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과 5분 읽기로 읽은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비교해도 괜찮고, 어느 정도 그렇게 읽어도 한 7, 80%는 이해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또 자막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박찬미 쌤, 제 말 들리세요? 마이크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들립니다. 예. 오늘 강의 좀 들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방금 들어와서. 아,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느낀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걸 정리해서 영상 좀 버벅거리는 거 조금 자르고, 영상 아까 저게 슬라이드 쇼를 안 해서 좀 밑에 한 거는 제가 풀 영상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넣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음미를 한번 해보시고, 아, 나는 저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찍어서 뭐 카톡이나 이런 데 주시면은 또, 아,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했는지 또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받고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 하실 말씀 있으면은. 저는 제가요? 어느 분이시든지 일단은 잠깐 이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 먹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저는 집에 교수님, 와서, 네네네.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예. 나중에 편집하십시오. 저 질문을. 아, 뭐 저기,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삼양주를 예. 집에서 만들어서 제가 교수님께 드리라고 총무님하고 우리 가 네네. 대표께 말씀드렸는데, 음. 보니까 교수님이 그걸 뭐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 사진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어제 그날 그걸 다 먹고, 예. 누구랑 새벽 4시까지 그걸 먹으면서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 일요일 날 새벽 4시까지 그 술을 다 마셨어요. 술이 독하더라고, 이식도. 그래서 일요일 그 날 술이, 예, 아주 독해요. 예, 독해지요. 그래서 일요일 날 완전히 하루 종일 뻗어 누워 있었어요. 취해갖고. 그 술이 좀 아, 독해서, 술이 독한데 저는 막걸리인 줄 알고 홀짝홀짝 한 병을 다 마셨거든요. 그거는 아유, 막걸리이긴 한데, 네. 그게 제조법이 전통 삼양주 기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20도 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술을 그걸 드신 분들께 네. 맛이 어떤가 이렇게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좀 더 변화되는 그런 일단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날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랬어요. 머리가. 그 다음에 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감기꾼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예, 마셔서 예, 새벽 4시까지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마셨는데, 예. 그 다음날 머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래. 그, 그, 제가 보니까 맑은 것을 안 잡수시고, 예, 탁한 거. 탁한 거를 가지고 예, 가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맑은 거는 뭐 어떻게 다른가요, 또? 아니, 똑같은 건데, 위에 이제 가라앉은 가라앉은 거구나. 이제 물이 청주식으로. 뿌리고, 아, 맑은 것만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그대로, 뭐, 우리 막걸리도 보면은 뭐 예, 흔들어 먹기도 하고, 위에 것만 먹기도 하잖아요. 예. 그 똑같은 겁니다. 네, 아주 맛이 좋아서 잘 마셨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잘 만들어 갖고 또
대접함 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발효콩도 아침에 샐러드에 넣어서 먹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정리를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